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17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천스닥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여기에 대한 증시 흐름은 오늘 제가 오전에도 공지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FOMC 결과가 생각보다는 조금 매파,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국내 또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린 것 같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는 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회의록을 뭐 잠깐 정리를 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2023년에 두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전에도 금리 인상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요. 자산 매입 축소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치솟으면서 국내에 대한 주식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국내 증시를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달러로 유입이 된 미국 증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꾸 환율이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파월 의장이 이전에는 금리 인상을 아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온 지 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흐름이 좀 더 급박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내리면서 아예 마지막까지 밀어붙인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환율은 좀 1% 이상 올랐지만 사실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오르지는 않았고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 환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통 장기적인 그 주식이 저점을 딛고 반등하기 시작할 때 이 초록색 선이죠. 제가 241선을 설정해 두었는데 이 241선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환율이 바닥을 다진 지 꽤 오래되었고요. 사실 지금 당장 이렇게 치솟기보다는 좀 더 이제 횡보를 하다가 적절한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환율이 좀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분차분 올라가지고 1200원대로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국내 증시가 마냥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한 텀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한 게 아니고 이 고점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강하다. 그래서 이대로 바로 조정세로 들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렇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진행될 얘기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한번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환율과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갔다. 그다음에 이 지수는 조금 내렸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로 내리진 않았고요. 자, 추후에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뜸한 것 같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일이 바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 종목 리뷰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지금 영상을, 최소 4개, 5개는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목도 좀 아프고 해서, 좀 가끔씩 이제, 리뷰를 하고, 큰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좀 이제 공지를 드렸는데, 일단 이 실전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리뷰를 한 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두산부터 해보겠습니다. 33,300원 내려서 89,5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0만 원 찍고 이제 조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쉬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이 정도에서 자리를 잡았고,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조금 이제, 주가를 횡보를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21선을 태우면서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이제 당분간은 이 정도 라인에서 좀 자리를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21선을 깨버린다면 당분간은 이 61선과 21선 갭을 채우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하락을 한다면 78,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서 신규 투자는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처럼 거래량이 비슷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SMR 이슈에 대해서 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같이 거래량 죽으면서 코스피 전체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지키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21선과 61선 갭이 너무 벌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서부터 잡아오신 분들은 충분히 기다릴만 하고요. 240주선을 넘었다가 잠깐 이제 갭을 메우기 위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봉도 딱 요 정도에서 저항 먹고 떨어졌고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 두산을 매수해야지 올라간다라고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두산 쪽에서도 뭔가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열심히 매수하던 기관이 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도 차익 실현, 투신, 그다음에 금융투자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밥캣이고요. 1550원 하락해서 47,250원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윗꼬리 달린 거래량 터진 양봉을 세워가지고 이 꼬리를 메우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21선을 받치지 않고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갭을 메우는 작업이 좀 진행이 시작된 것 같고 61선 라인까지는 좀 지키면서 최소한 이 정도 라인 지키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켓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좀 좋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 워낙 이제 우량 기업이다 보니까 좀 무난하게 올라가는 기업이고요. 배당금도 좀 주는 기업이라 충분히 이제 장기로 가져가 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고요. 자, 이 정도 저점을 터치를 하면서 이제 반등을 좀 시켜준다면 21선과 61선이 좀 이 수렴한 이 구간까지 이 정도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한 이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갭 메우는 작업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한 2, 3주 정도는 좀 더 이 정도 라인에서 횡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보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차익 실현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기금과 투신, 보험 모두 이렇게 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멈추고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외국인인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도로 전환을 하진 않을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지금 두산 밖에서 길게 보고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자, 충분히 지금 횡보 구간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 보면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을 뚫으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전력이고요. 자, 한국전력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그 관련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이미 급등을 좀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엄청 오래 다진 만큼 단단하게 다졌고요. 이 매물대를. 그래서 25,000원을 저항선으로 딛고 있다가 그 매물대를 한번 뚫고 나서는 우상향 추세로 지금 21선 태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덧 27,000원 라인까지 올라왔고요. 27,000원 라인을 넘으면 저는 이제 28,600원 이 고점을 한번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고점을 넘었을 경우에는 3만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고 있고요. 이 음운선을 주봉에서 이미 돌파를 해버리고 양운 라인을 태우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기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이 월봉의 저점에 해당되는 지점에서 오랫동안 수급을 잘 다지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이 월봉이 좀 더럽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한국전력은 길게 보았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이 음운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3만 원대부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한데 충분히 치고 갈 만하다 지금은. 네. 그래서 원자력이 터질 때까지는 좀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기금이 그때 연기금이 매수하기 시작하고부터는 계속 이제 기관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 매수를 이미 시작한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맺고 있지만 기관이 확실히 이 한국전력 주가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도를 하면 이 주가가 내려가고 매수를 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한국전력은 기관 매수를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투신이 아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도 잠깐 이제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조만간 이 수급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는 고점을 한번 세게 뚫으면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은 단기로 보기보다는 장기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한국항공우주는 자 33,150원. 이게 차트를 좋게 이제 잘 만들어 가다가 61선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좀 차트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았는데 아쉽게 이제 이 이평선들이 모인 지점에서 또 하락을 시켰고요. 자,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이 코스피 조정에 대해서 하락이 나온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이제 31,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음운선 얇아지는 구간에서 좀 뚫고 나갔으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뚫고 나가지 못하고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국항공우주가 자, 요 정도 3만원 중반대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느낌인데요. 이 정도에서 한번 다시 반등을 노려봤으면 하네요. 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가 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한국항공우주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볼 만하고요. 얘도 이제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다 보니까 네, 크게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한국정보인증이고요. 한국정보인증은 확실히 지금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좀 기다려오신 분들이 이제 좀 힘이 빠질 때쯤에 확실히 힘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자, 크게 이제 바닥을 여러 번 다졌습니다. 그래서 6,500원 아래로는 절대 떨어지진 않았고요. 이 정도 라인 잘 다지면서 한참 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요. 이 우문선이 굉장히 두터웠기 때문에 사실 이제 뚫고 나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확실히 이 우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문선과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 하락분에 대한 이 부담감이죠. 부담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했고 거기서 이제 매집한 만큼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죠. 이제는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라인에서 주가를 형성시키고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슈팅을 한번 준다면 9,000원대, 만원대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 한국 정보인증이 지금 다른 그 보안주들은 이미 고점을 좀 갱신을 했습니다. 이미. 근데 한국 정보인증이 그 중에는 살짝 이제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41선 깨지 않고 이제 이평선들을 좀 정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너무 좋죠. 이 수렴 구간에서 아주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고점을 한번 노려보고 그 정고점 뚫었을 때는 네, 충분히 만원대로 이제 올라가서 100원 단위로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아니죠. 100원 단위가 아니고 50원 단위로. 네. 그때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를 한번 볼까요? 네, 뭐 투자자는 크게 움직임은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 뭐 30원 올랐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안주 중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21선과 61선 갭이 좀 있는데 이 정도에서 횡보를 좀 하면서 아직까지는 얘도 올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힘을 밀어붙여가지고 이 정도 두꺼운 의문선을 뚫긴 했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얘는 뭐 크게 뭐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거래량도 워낙 없고 다른 보안주들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얘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장기 평선은 이제 121선을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시세가 나올 때 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고요. 자, 두산버켓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한국전력은 이제 조만간 이 기간 투자자와 함께 좀 고점을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가서 4만 원대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하지만 결국에는 4만 원 이상 5만 원까지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정보인증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